오늘은 본격적으로 경제학에 들어가기 전에 경제학의 핵심을 이루는 10가지 기본 원리를 쉽고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질 영상들에서 각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합니다. 잠을 자는 대신 공부를 할지, 또는 점심으로 햄버거 아니면 샐러드를 먹을지처럼 늘 상충관계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선택은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면 세금 부담이 커져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면 소득 격차가 커져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죠. 이렇듯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답니다. 앞에서 모든 선택에 대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선택의 대가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우리는 때때로 단순히 어떤 선택의 비용을 고려할 때 그 선택의 금전적인 비용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그런 금전적인 비용이 명목비용뿐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죠.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희생한 가치입니다. 가령 대학을 진학할 때 등록금뿐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일하며 벌 수 있었던 임금도 기회비용입니다. 진짜 비용을 따지려면 눈앞의 지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놓친 기회도 고려해야 하죠. 합리적인 사람은 매번 계획을 조금씩 수정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 한계적 사고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개를 더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 즉 하는 일의 맨 끝에서 고민하는 것을 말하죠. 밤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한 편만 더 볼까? 고민할 때 그 결정은 한 편을 더 봤을 때 만족감인 한 개 편이니까 한 편을 더 보는데 드는 시간과 필요인 한 개 비용을 비교해 이뤄지는 것이죠. 이 개념은 처음 접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걱정 마세요.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에 반응합니다. 경제적 유인은 행동을 바꾸는 힘입니다. 보상과 벌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선택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 세금 감면은 소비를 늘리게 하고 벌금은 특정 행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안전벨트 의무화가 운전자의 경계심을 줄여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것처럼요. 다음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유로운 거래는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무역은 승자와 패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각자 잘하는 일에 특화하고 교환하면 모두가 혜택을 얻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걸 직접 만드는 것보다 서로 교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시장은 경제를 조직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거래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그 손이 재화의 가치와 비용을 반영해 가격을 알려주기에 아무도 전체 시장을 설계하지 않아도 사회 전체의 효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이러한 시장에도 때론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오염처럼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 효과, 독점처럼 가격을 왜곡하는 시장 지배력이 대표적이죠.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권 보호법 집행, 소득 재분배 같은 역할도 정부가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생산성에 달려 있습니다. 남수단과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이 이토록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 간 부의 차이는 거의 전적으로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생산성이란 노동 한 단위로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가를 의미하죠.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물가가 올라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통화량의 과잉 증가입니다. 화폐가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돈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가을에 쌀이 풍년이어서 많이 수확하면 쌀 가격이 하락하듯이 돈의 가치도 하락한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곧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의미하죠. 같은 돈으로 전과 동일한 상품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면 소비와 생산이 증가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며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그 균형을 조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10가지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축하드려요. 경제학에 다가가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입니다.